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였었는데 다시 한번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긴장감이 심화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병력을 일부 철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증시가 크게 반등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제 오후,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쯤이었었나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칠러 성향의 이 분리주의자들이 국경 근처에 있는 마을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러시아에서는 병력을 철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증강시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 긴장감은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 가운데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 쪽에 있는 몇몇 방어주들 있죠. 이런 방어주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이 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한데요. 마감 분위기 어떤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낸 겁니다. 네, 현지 시간 목요일 미국 증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하방 압력을 전반적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현재 1%대 낙폭을 기록한 채 움직이고요. 나스닥 지수가 2% 넘는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우크라 사태와 관련해서 전해졌던 다양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 발언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UN 주재 미국 대사가 남긴 트윗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트윗 내용이 긴장을 조금 더 고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멘트가 imminent invas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해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면서 지금이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UN 안보리에서 직접 연설 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생존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또 UN 헌장에 정립된 규율과 국제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 보이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일 내에 침공이 가능하겠다라고 바이든 대통령도 밝혔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오늘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또 러시아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몰려있는 ETF죠. 반에크 티커명으로는 RXX ETF가 5% 넘는 급락세로 장중에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가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섹터 가운데에서 현재 2개 섹터만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떨어지는 와중에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가 버티고 있는 흐름입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 섹터에 해당하는 업종들이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특징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플러스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업종들, 기술주들이 몰려있는 섹터 위주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임의 소비재, 그리고 아래의 기술주까지 2%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움직이고요. 금융주 역시도 현재 2.4%, 그리고 그 밖의 섹터들 헬스케어와 산업, 그리고 자재 섹터까지 1%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직전 시장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히트맵을 열어서 종목별 분위기는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섹터별로 나뉘었던 흐름이 그대로 반영돼서 나뉘어서 보이는 그런 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튀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주 섹터 내에서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엔비디아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한 7.7% 정도의 마이너스권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 들여다봤더니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문의 매출이 하락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매출이 14% 떨어지면서 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또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주 섹터 안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강한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역시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될 텐데요. 일단 매출과 어닝 비트를 달성했습니다. 거기다가 연간 가이던스까지 견조하게 제시를 해줬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의 수요가 여전히 매우 강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장비 테마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으로 옮겨와서는 경기 방어주 섹터 내에서 월마트의 상승세가 상당히 또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월마트 역시도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EPS를 발표함과 함께 또 실적 장기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겠다라는 사측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월마트의 주가는 3.7% 약세장 속에서도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특징주가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 역시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16% 가까운 급락을 기록한 채 이렇게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렇지만 EPS가 예상의 절반가량에 밖에 못 미치는 그런 EPS가 나오면서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전해지고 있는 특징주들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선물 가격 오늘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장 마감 시간대쯤에 전해졌던 소식이 있었죠. 이란의 핵 합의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란산 원유가 방출될 수도 있겠다, 공급이 과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가 하방 압력을 지금까지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 정도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91달러 수준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이렇게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죠. 오늘같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덤핑을 하고요. 안전 자산인 금으로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어제 나왔던 FOMC 의사록이 생각 이상으로 매파적이지는 않았다라는 부분 역시도 금에 대한 투심을 살려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 선물 가격은 1.6%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온스당 정확하게 1,900달러 선까지 돌파를 하고요. 8개월 내 고점 수준으로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대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결국에는 장 막판까지 이렇게 낙폭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1.78%의 마이너스권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둘 다 낙폭을 장 막판까지 더 벌립니다. 각각 2.2% 그리고 2.8% 마이너스권에서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애프터마켓은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전채린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총 3가지의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신 뉴스 업데이트해드리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왜냐하면 이 뉴스가 계속 하루하루 바뀌고 있고요. 그 업데이트를 안 하게 되면은 도대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업데이트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는가 싶었었죠. 하지만 다시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어제는 이 소식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낮 시간쯤에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자들이 국경 근처 마을을 공격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었죠. 자, 이런 가운데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예정에 원래 없었던 유엔 안보리를 방문해서 이날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애매하지 않게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자, 그리고 군대와 탱크 또 비행기를 경납고에 보내고 외교관을 협상 테이블에 보내야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아무래도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훈련을 마치고 일부 병력을 철수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졌었죠. 이 덕분에 긴장이 완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실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국경지대 병력을 증원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또 말로는 훈련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공격을 준비하는 것처럼 계속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런 행동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줄곧 지금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공격할 의사가 없고 지금 훈련을 진행 중인 것뿐이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의 반응도 있었을까요? 이날 유엔 안보리에는 러시아 외무 차관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가 침공을 단행할 것이라는 미국의 비난은 근거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명확히 설명했고, 그리고 침공 예정일이 이미 지나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비꼬았습니다. 이 말은 얼마 전에 미국 정보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도를 통해서 2월 16일에 러시아가 침공을 할 것이다, 전쟁을 개시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었죠. 그러면서 많은 긴장감을 가져왔었는데 이미 그 날짜는 며칠 지나지 않았느냐며 비꼰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요. 러시아는 침공을 안 할 것이라면서 또 군사 배치는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걸 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침공을 안 한다는 믿음을 주려면 군사 자체를 철수해야 된다면서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뉴스들을 계속해서 면밀히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불확실한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배달업과 택배업을 넘나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미국판 배민으로 많이 불리는 음식 배달앱 도어대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미국 안에서 시장 점유율 55%를 차지할 정도로 음식 배달하면 미국 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는 음식 배달에서 택배업으로 또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 같은데, 오늘 무슨 이유에서 주가가 이렇게 뛰어오르고 있는지 실적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수치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예상보다 이 손실폭 자체는 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45센트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예상됐던 수치인 25센트보다 20센트가량 높은 손실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매출이요, 예상됐던 12억 8천만 달러보다 높은 13억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실적 결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전체 주문 건수입니다.
4분기에 총 3억 6,900만 건의 주문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또 주문 금액도 전년 대비 36% 증가하면서 한화로 봤을 때 약 13조 4천억 원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출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었던 걸까? 그 비결이 궁금하죠. 사실 지금은 팬데믹 수혜주들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걸까? 궁금해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수혜 요인으로는 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팬데믹 여전히 꼽히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도 있었던 만큼 사람들이 외식보다는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것을 선호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사업의 확장입니다. 음식 배달로만 사업을 국한시키지 않고 이 배달 물품의 카테고리를 꽃, 주류, 편의점 물품, 그리고 애완용품 등으로 넓게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음식 배달, 그리고 물품 배달의 영역을 넘나드는 유통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손실이 예상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도어대시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의 성장성은 어떨까?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혹은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는 없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거든요. 가이던스를 통해서 발표가 됐을까요? 네,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는데요. 인력난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라는 리스크 요인이 잔존해 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앞으로에 대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음식 배달이라는 문화가 팬데믹을 통해서 유도된 거는 맞지만 한 번 이 편의성을 경험한 이상 팬데믹 이후에도 그 트렌드가 쭉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되겠고요. 더군다나 배달의 영역을 주류나 펫 용품 등으로 확산을 시켰고 여기서도 실제로 이 도어대시 이용자의 한 14% 정도가 이런 새로운 물품들을 배달시키는 그 시도를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당한 배달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라는 발언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의 경우에도 팩트셋의 전망치에 정확히 들어맞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런 점들이 오늘 도어대시의 주가 상승을 야기시킨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어대시가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급등할 수 있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역시 기업에 대한 내용인데 자칭 인플레 위너라는 키워드입니다. 뭐냐면 월마트가 스스로를 인플레이션 기간에 우리가 위너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타칭으로는 아닌 건가요? 자칭으로는 아니고 자칭으로입니다. 네. 자, 사실 지금 우리 미국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긴 한데 그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의 압박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 통제를 잘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를 월마트에서 자칭 우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월마트가 호실적 발표와 함께 아직은 쇼핑 트렌드가 변하고 있지 않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점차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관리가 잘 되는 자신들이 결국 인플레이션 시대의 위너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월마트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이날 실적 발표 후에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쇼핑 방식에서 아직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이 물가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더 저렴한 제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더 적은 제품을 사고 있다,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점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자, 월마트는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동일 매장 매출이 5.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확인되면서 투자자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월마트는 낮은 실업률, 임금 인상, 그리고 가계 저축 증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평균적인 미국 소비자가 여전히 양호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를 일단은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요즘에 마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딸기 혹은 바나나더라도 예전과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걸 네. 딱 들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분명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그런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는 걸까요? 자, 월마트에서는 자신들이 가격 통제와 가격 관리가 잘 되는 비결을 몇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자, 먼저 월마트 CEO는
월마트가 제품 공급업자들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상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이고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좀 풀어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이미 공식적으로 펩시라든지 코카콜라, 프록터앤갬블 이런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단행했었죠. 그리고 앞으로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마트의 이들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이 오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격을 그냥 쉽사리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협상을 통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가격 올리는 시점도 좀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 올리는 수준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가격 통제와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시점과 그 균형을 잘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일시적인 가격 인하 마케팅을 통해 실제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만약에 한쪽에서 늘어나게 된다면 다른 한쪽을 줄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수요도 줄이지 않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과 같은 인플레이션 기간 중에는 중산층과 중하위 계층뿐만 아니라 부유한 가정까지도 가격에 민감해진다면서 자신들은 가격 관리와 통제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월마트도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가격 통제를 잘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이 위너가 되는 그런 형태들을 과거에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전철인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